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, 이 동해 영유권에 문제가 생긴 거는 45년도에 조선이 독립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한 게 1948년도거든요.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, 조선이 독립을 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자의에 의해서 우리 자력으로 독립을 이뤄냈던 나라가 아니에요. 그렇다 보니 승전국의 회담에 우리나라가 끼지를 못합니다. 일본이 압박을 받으면서 너네 식민지 다 토해내라 라고 하면서, 그렇게 되면서 조선이 독립을 이뤄내게 된 거거든요. 우리나라가 그 회담에 껴 있었다 라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다시 되찾아 갈게,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. 일본이 식민지들을 놓아줄 때 자기네들 편한 대로 조선은 한반도를 포함한 몇몇 개 부속 도서를 우리가 독립을 시켜준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립이 됐거든요. 지금 현재까지도 이 영유권 분쟁이 나오는 대목이 요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에 독도라든가 동해라든가 그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. 근데 너네는 독립했을 때 그냥 이걸로 오케이 했잖아. 그럼 된 거지? 왜? 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네가 식민지화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부속 도서부터 해가지고 바다 영유권까지 우리 거인 거지, 왜 니네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독립을 시켜줬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영유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긋게 되거든요. 당연히 이승만 아저씨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 쪽까지 다 이거 우리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승만 라인을 그어버려요.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.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되죠. 근데 그때 또 이 잘못한 게 있어. 우리나라가 배상금 쪽으로 이 돈을 받았던 게 아니고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요. 그러면서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당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겠다, 뭐 요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진짜 또 애매해지는 거지. 근데 그때 또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었던 게, 나라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경제 사정은 더 안 좋고 뭐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, 후진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은 딱 두 가지예요. 선진국인 나라로부터 차관을 빌리거나 선진국이 무상 지원을 해주거나, 둘 중 하나예요. 그래야만 경제 발전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또 이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. 그 돈조차도 안 받으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떤 식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. 뭐 다른 나라가 우리 이쁘다고 뭐 돈을 그냥 주나? 어떻게든 받아냈어야 됐던 돈인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악수를 둔 부분이 그 부분에 있는 거죠.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문제, 이거를 계속 들쑤시는 이유가, 어차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받아요.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는 이제 또 남아있거든요. 이건 또 다른 얘기다 이거지. 근데 일본 애들 또 입장에서는, 야, 아니 그때 우리가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뭘 또 강제징용이야, 이런 식으로 또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협상을 했는데 계속 말이 달라지는 나라인 거지. 그래서 이게 참, 왜 협상을 할 때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참 아쉬워요. 그 대목에서 저는. 근데 또 그렇게 또 차근차근 하게 됐었으면은 시간이 없던 게 우리나라의 또 입장이기도 했고,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우리나라가 너무 시간이 없었어 그때. 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, 전쟁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일본이 또 다른 나라, 다른 저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나라한테도 돈을 줍니다. 필리핀도 식민 지배를 받았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노선이 정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.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나라가 갑작스럽게 부강한 나라가 돼버려요. 갑작스럽게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아진 나라가 되는데, 우리나라는 그거를 중앙정부가 딱 쥔 다음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위한 돈으로
투자를 하는 쪽으로다가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어떤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구미공단도 만들고 했으나 필리핀은 경제성장을 할 만한 그런 인프라로 만들진 않았으니까, 그래서 필리핀이 우와 했다가 요렇게 되는 거고, 우리나라는 요렇게 된 거고, 요 차이가 또 있죠.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 중앙정부가 그 돈을 지그들끼리 닦아 쓴 게 아니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면은 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찌됐든 경제성장의 혜택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정권으로서 그런 선택을 했었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으나, 군사독재 정권이니까 그런 선택을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또 아이러니해요. 그런 강제성이 없었으면 뭐 어떻게 그 돈을 움켜쥐고 있었겠어요, 중앙정부가. 그런 아이러니함도 지니고 있는 것 같네요. 아무튼 그런 거로 이 독도 영유권 문제, 이 동해 요 문제, 이거를 어떻게든 일본 정부와 해결을 보려면은 우리나라가,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아져야 돼요. 그러면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진짜 100% 확신을 해요.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아쉬울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맺었었던 그 협정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, 일본 입장에서는. 왜냐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왜 이걸 변경을 하냐 이거지.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아쉬울 게 있는 나라죠, 아직까지는. 그래서 꼭 잘 먹고 잘 삽시다, 우리 모두. 뭐 그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. 여기 도요타 박물관은 옛날에 너무 좋았어. 지금 12,000원이 너무 아까워요. 아유, 내 돈 12,000원. 아유.